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8일 지미 내각부 대신 총무관은 나카하라 야이치 니이가타 시장 그리고 미나가와 에이지 니이가타 시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수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카하라 니이가타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코다 메구미 씨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 전원의 조기 귀국 실현과 그리고 니이가타시에서는 니이가타 현의 직원이었던 오사와 타카시 씨가 행방불명이 되어 특정 실종자가 되어 있어 납치 문제의 전모 해명을 정부에 부탁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서는 니이가타시와 니이가타시 의회가 함께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은 미나가와 의장과 함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니이가타시도 아시다시피 매년 11월이면 니이가타 현과 니이가타 일보사와 협력하여 잊지 마라 납치 현민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매년 참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요코다 메구미 씨가 납치된 지 46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아버님이신 시게루 씨께서도 돌아가셨고 어머님께서도 올 2월에 87살이 되셔서 몸 상태도 매우 안 좋으신 것 같아 저희들도 대단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어머님과 메구미 씨가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8월에 납치 중학생 회의가 개최된다고 해서 니이가타시에서도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교인 요리 중학교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 오니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가족회가 주최한 국민 대집회에서 기시다 총리께서는 1조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스스로가 직접 지휘하는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며 그것에 대해 북조선도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고 하니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부디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미나가와 니이가타 시의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납치 문제는 당파 상관없이
모두가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원연맹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니가타시 납치 문제 등의 계몽 추진 조례라는 조례를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참석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을 듣고 지미 내각부 대신 총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카하라 시장님, 그리고 미나가와 의장님, 앞장서서 많은 시민들의 계몽 활동에 대해서는 당파를 초월하여 의회 제안으로 니가타시의 납치 문제 등 계몽 추진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마음 든든한 일을 해주셨으며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과 많은 지원자분, 관계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작년 8월에 부임한 이후로 여러 번 집회에 참가하면서 요코다 메구미 씨 가족 여러분을 뵙고 또 여러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시라도 빠른 해결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저 스스로도 정무관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나카하라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직접 참가한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납치 문제 해결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9일에는 일본, 미국, 호주, 한국 그리고 EU가 공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유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도 제대로 게재를 하여 계몽 활동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또 나카하라 시장님께서 지난달에 있었던 국민 대집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채 유의도 없고 특히 고령의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디 우리 다 같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여 제대로 된 총리 관할의 고위급 협의라는 것을 실현하도록 총리의 지시 아래 정부가 하나가 되어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요코다 메구미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매우 끈기 있는 활동을 계속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기시다 총리 관할 하에서는 국무대신급인 마츠노 관방장관님 그리고 와다 부대신과 저 지미 하나코 종무관이 확실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도쿄는 요즘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중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고 있다는 북조선 TV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냉방 설비가 없는 속에서 대단히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북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BBC의 비밀 인터뷰에 대하여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BBC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BBC란 1922년에 설립된 영국의 공공방송입니다.
정식 명칭은 영국 방송협회이고 약자로 BBC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BBC는 공평 중립의 정신에 근거하여 영국 정부로부터도 독립하고 다양한 영상의 제작과 TV, 라디오, 디지털 매체를 통한 뉴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81개의 취재 거점을 두고 있어서 국제 뉴스 미디어에서 최대 규모이며 보도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을 향해 42개 국어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인 BBC 뉴스는 전 세계 200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서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BBC는 오랜 시일에 걸쳐 북조선의 국경 지역 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그 영상은 북조선에서는 지난 70여 년간 한 일가가 북조선을 통치했고 현재의 지도자 김정은의 폭정이 주민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해설로부터 시작합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북조선은 국경을 봉쇄하고 그리고 정보 통제까지 했기 때문에 북조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기간 BBC는 3명의 북조선 주민들에게 비밀리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한 중국과 북조선 국경 근처에서 가족과 사는 남성은 자신은 건설 노동자로 때로는 건설 현장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 거의 없고 식량 배급도 받지 못해 부인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았던 것은 아주 오래전이고 살고는 있지만 이러한 가난한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힘들어 앞날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북조선의 지방과 비교하면 부유하다고 알려져 있는 평양 거주의 여성과의 인터뷰입니다. 그녀는 식료품 상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과일과 채소를 조금 빼돌려서 집에 가져오기도 하고 시장에서 팔 수가 있었고 그 돈으로 쌀을 샀지만 지금은 단속이 심해서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열흘만 견디자, 다시 또 앞으로 열흘만 견디자 라고 말하면서 버티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만이라도 굶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식량이 없어 이틀간 물만 마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영상에서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최근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길 옆에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은 죽어 있고 그들은 방치되어 있다. 최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인은 집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저희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 한 가족은 엄마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아이 2명이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결국은 3명 모두 사망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또 한 가족은 엄마가 코로나 격리 규칙을 어겨 중노동에 처하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와
그의 아들은 굶어 죽었다. 매일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만약 규칙을 따른다면 굶어 죽을 것이지만 생존을 위해 규칙을 어기면 처형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제가 경험한 가장 힘든 시기다. 고난의 행군 때도 힘들었지만 당시에는 정권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강력한 탄압과 처벌은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탈북을 시도했던 4명이 비공개 처형되었고 국경에는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BBC 취재기자는 왜 북조선 정부가 사람들을 한계 직전까지 내모는지 알고 싶어 미국의 북조선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전문가는 북조선 정권은 언제나 북조선 주민들의 고통에 무심하다. 북조선은 곧 김일가이다. 모든 것은 체제의 생존에 달려있고 북조선의 한정된 재원을 핵무기에 투입했으며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됐지만 그것이 주민들이 고통받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 BBC의 비밀 인터뷰를 소개해드린 것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고 북조선 당국의 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북조선 주민을 대상으로 한 BBC의 비밀 인터뷰에 대하여 첫 번째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조선에서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자 정원회의 학대회의가 개최를 좀 되었습니다. 6월 달에 정원회의를 좀 하는 것은 이른바 정례화라고 할까요? 제도화를 좀 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매년 6월 달에 중앙위원회 정원회의가 여러 있습니다만 올해 정원회의를 보면은 몇 가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김정은 전 비서의 전쟁함이 보다 가벼워졌다는 그런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올해 정원회의에는 김정은 씨는 참석만 했었고 다른 것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비교하면 너무 좀 큰 차이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작년에 6월 정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씨는 참석하다가 사퇴도 하고 그리고 제2의제에 관해서는 결론도 언급을 했고 제3의제에 관해서는 보고도 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런 것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아도 많은 사진으로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김정은 씨가 나온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서 김정은 씨의 존재감을 한 것은 가벼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좀 다른 그 인상을 우리에 주는 것은 단중앙위원회 전직의 역할이라고 하는가, 전직의 존재감이 너무 좀 무거워졌다, 많아졌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득신난 것은 올해 6월에 정원회에서는 제1의제, 그게 제일 좀 중요하고,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을 좀 종화하는 그런 제1의제에서는 거기서는 중앙위원회 전직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발언한 김덕훈 전리, 리일황 비서, 전현철 비서란 것은 역시 토론만 했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보아도 단중앙위원회 전직의 역할이라는 것은, 존재감이라는 것은 너무 고질고 너무 무거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의 세 번째로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제1의제 전직국 보도에 있어서는 북조선이 5월 31일 날에 군사위성 발사를 좀 실패했던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전직국 보고에서는 이런 그 준비를 했던 일꾼들의 무책임성으로 좀 신랄하게 비판을 좀 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좀 11년 전에 2012년 4월 13일 날에 역시 위성을 좀 발사하다가 실패했었을 때는 북조선이 이때는 실패라는 말에도 쓰지 않고 성공하지 않았다고 근내적으로 보도하다가 근내적으로는 이런 책임 있는 일꾼들에 대해는 별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일꾼들에 대한 무책임성이라는 것은 너무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은 역시 특신이고, 특히 그것은 지난 5월 16일 날에 김정은 전 비서가 비상서를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를 좀 방문하고 전지 지도를 하다가 그때 위원회에 좀 임무 역할이라는 것은 높이 평가를 했었던 것을 좀 생각하면 김정은 씨의 좀 이런 일꾼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 낙관적이었다. 낙관적이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역시 전직국 보고에서는 좀 비판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역시 김정은 씨의 존재감이 가벼워졌던 것은 우리에게 인사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정원회의에 관한 보도에서는 단증언이라는 것은 역시 김정은 씨를 좀 수위로 하는 단증언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단증언이라는 것은 김정은 씨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밝아졌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역시 북조선이 지금은 그 집단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단에서 토의하다가 집단에서 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번 6월 정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의 히트곡 이노우의 요우스의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우의 요우스의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